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과 함께 노후를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이들이 혼자서 사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7명이 혼자 살게 될 것이며 그들 중 많은 분들이 혼자 살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항상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들보다 더 높은 행복 지수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 사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와 방법을 5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여유롭게 지낼 거라는 기대가 있죠. 물론 은퇴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그 자유로움이 달콤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시간이 비어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처음엔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가고 싶었던 여행도 가지만 결국엔 그 공허함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당수는 경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종로에서 92세 할머니가 작은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토스트 몇 개를 팔아 큰 수익을 얻지 못하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이 작은 가게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할머니에게 있어 이 일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대 근처에서 폐지를 줍는 85세 할아버지는 폐지 수거를 통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수입 중 일부를 주변 사람들과 나눕니다. 하루 3만 원을 벌어도 그중 1,000원을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다면 자네도 할 수 있다며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그의 말을 기억하며 새 삶을 시작한 노숙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처럼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고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를 통해 얻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자부심과 의미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은퇴를 하셨거나 일을 그만두신 상태라면 혹은 현재의 일이 너무 지치게 만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일 혹은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맞지 않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오랜 친구, 이웃, 가족 등 여러 관계가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오래된 관계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반드시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씨 할아버지는 한때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과의 모임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밤을 새워 예술을 논하고 꿈을 이야기하던 소중한 친구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성공하지 못했잖아. 너는 학벌이 낮잖아와 같은 말들이 오가며
그 모임은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장으로 변했습니다. 점점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졌죠.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를 억지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결국 할아버지는 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그에게는 큰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관계를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또한 30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과의 관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웃은 늘 부탁만 하며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했지만 그가 필요로 할 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며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죠.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며 나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상처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진정으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관계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세요.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기분이 상하는 관계라면 굳이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끼고 우리에게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새로운 경험과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새로운 경험과 만남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행복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씨 할머니는 처음에 평생 함께 해온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지면서 큰 상실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시쓰기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삶의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시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 60대 여성은 요가 수업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요가였지만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가 그녀의 일상에 작은 행복을 더해 주었습니다. 가볍고 사소한 대화였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하루를 밝게 만드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고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럴수록 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여러분도 삶에 활력을 더해보세요. 네 번째 이유는 자식에게서 독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고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자녀가 우리를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전 재산을 내주었지만 그 후에도 아들의 요구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자신이 짐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재산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이유는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될 때가 오죠. 40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 떠난 후에야 한 할머니는 그와의 사소한 대화와 습관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밥 먹을 때 투덜거리던 남편의 목소리, TV 소리를 너무 크게 틀었다고, 투덜대던 말투조차도 그가 떠난 후에는 너무나 그리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심하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노년에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혼자 지낸다는 것은 외롭거나 불행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립심을 키우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방법은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생의 황혼기에 더 당당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들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어쩌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 혹은 20년 후의 여러분의 모습을요. 자녀에게 기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불안해하며 사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며 자유롭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나만의 작은 일에 몰두하고 나와 맞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하루. 자식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노후.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노년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떠올리며 여러분의 현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겁니다. 간단한 일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혹은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개방적인 자세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 이 또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중함을 느끼며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집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노년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미래를 어떻게 채울지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닌 더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당하게 여러분만의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알차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